살인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 사형 집행일만 기다리던 한 도박꾼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감옥을 탈출해서 다른 나라로 건너가더니 그 나라의 왕을 꼬드겨 재무장관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 경제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을 거대한 실험을 시작하죠. 바로 금과 은이 없어도 종이 조각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마법 같은 주장이었어요. 프랑스 전체가 이 남자의 말에 홀려 전 재산을 종이 조각과 바꿨고 실제로 1년 만에 주식 가격이 수십 배 넘게 폭등하며 온 국민이 벼락부자가 되는 꿈에 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달콤한 꿈의 끝이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경제 붕괴로 이어졌다면 어떨까요? 반가워요. 돈 냄새 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임상옥의 상도 정신과 크라수스의 지독한 재테크를 살펴봤죠.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화폐와 버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 18세기 프랑스를 통째로 무너뜨린 미시시피 버블 사건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쓰는 지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현대의 양적 완화와 인플레이션이 왜 무서운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특히 자산을 지키고 불려야 할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는 평생 잊지 못할 자본주의의 교과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비극을 설계한 주인공, 존 로라는 인물부터 만나볼까요?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수학 천재이자 지독한 도박꾼이었어요. 확률과 통계에 눈이 밝았던 그는 도박판에서 돈을 따는 법을 연구하다가 신용이라는 개념에 눈을 뜹니다. 그러던 중 결투 끝에 사람을 죽여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놀랍게도 감옥 창살을 톱으로 자르고 탈출해서 유럽 전역을 떠돌기 시작해요. 도망자 신분으로 각국의 경제 상황을 지켜보던 그는 당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던 프랑스에 주목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루이 14세의 끊임없는 전쟁과 사치 때문에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조 달러에 달하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죠. 세금은 거티지 않고 금과 은은 바닥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존 로가 혜성처럼 나타나 루이 15세의 섭정인 오를레앙 공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금과 은은 무거워서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대신 국가가 보증하는 종이를 화폐로 쓰면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종이 화폐가 단순히 편리함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존 로가 종이 화폐를 제안한 진짜 목적은 국가의 빚을 털어내기 위한 교묘한 마술이었거든요. 그는 금과 은을 은행에 맡기게 하고 그 증서로 종이를 발행했는데 나중에는 보관 중인 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종이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인위적인 유동성 공급, 즉 현대판 양적 완화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통찰이 나와요. 누군가 새로운 시스템이라며 나타나 복잡한 용어로 수익을 보장할 때 그 시스템이 해결하려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존 로의 시스템은 프랑스의 경제를 살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빚을 종이로 덮으려는 거대한 임시방편이었거든요. 자, 이제 종이 화폐로 자신감을 얻은 존 로는 더 큰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설의 미시시피 회사를 세우는 것이었죠. 과연 이 회사는 무엇을 팔았기에 프랑스 국민들을 단체 광기에 빠뜨렸을까요? 그리고 주식 가격을 20배나 끌어올린 그 화려한 거짓말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존 로가 만든 종이 화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그는 자신의 진짜 야심작인 미시시피 회사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는 지금으로 치면 애플이나 삼성 같은 거대 기업을 꿈꾸며 만들어진 일종의 국영무역 회사였거든요. 프랑스가 지배하던 북미의 루이지애나 땅에 대한 독점 무역권을 가졌는데 존 로는 여기서 아주 화려한 마케팅을 펼칩니다. 루이지애나의 미시시피강 연안에는 널린 게 금광이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다 은이라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 나타나서 미국 어딘가에 거대한 리튬 광산을 발견했는데 우리 회사 주식을 사면 배당을 엄청나게 주겠다고 홍보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당시 프랑스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오해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존 로가 그저 사기꾼이라서 거짓말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아주 정교한 주가 부양 시스템을 설계했거든요. 그는 자신이 총재로 있는 은행의 화폐 발행권과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은행에서 종이돈을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 돈으로 다시 미시시피 주식을 사게 만든 거죠. 돈이 시장에 풀릴수록 주가는 오르고 주가가 오르니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빌려 주식을 샀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유동성 파티가 열린 셈이에요. 자, 구체적인 숫자로 당시의 광기를 들여다볼까요? 처음 500리브르였던 주식 가격이 단 몇 달 만에 5,000리브르를 돌파하더니 1779년 말에는 4,000리브르까지 치솟았어요. 수억 배가 넘는 폭등이었죠. 파리의 캉캉푸아 거리는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꼽추였던 어떤 남자는 자기 등을 책상 대용으로 빌려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전해질 정도예요.
이 시기에 백만장자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탄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인집 말을 몰던 마부가 주식 대박으로 주인의 상전이 되는 그야말로 계급 체계가 뒤바뀌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리스크 관리 가이드가 있습니다. 첫째,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실적인지 유동성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미시시피 회사는 실제로 배를 띄워 금을 가져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로지 새로 찍어낸 종이돈이 주가를 밀어올린 머니게임이었을 뿐이죠. 둘째, 대중의 광기에 편승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옆집 마부가 부자가 됐다는 소식에 내 전 재산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상투를 잡게 될 확률이 99%예요. 셋째, 화폐 가치의 하락을 경계하세요. 존 로가 종이돈을 무한정 찍어내면서 프랑스의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주식 계좌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빵 한 조각 사 먹기 힘든 상황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주가가 오르는데 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나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수익률이라는 마약에 취하면 인간의 이성은 마비되거든요. 존 로는 비판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돈으로 매수했고 언론을 동원해 루이지애나의 가짜 금광 사진을 계속 뿌렸어요. 철저한 정보 통제와 자극적인 마케팅이 결합하니 사람들은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파티라도 술이 깨는 순간은 오기 마련입니다. 금과 은이라는 실체 없이 종이로만 쌓아 올린 이 바벨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사소한 균열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과연 누가 이 거대한 파티의 종말을 알리는 첫 번째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그리고 종이 조각을 다시 금으로 바꿔달라는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었을 때 천재 도박꾼 존 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파리의 캉캉푸아거리는 매일같이 돈에 미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어요. 주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전부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어떤 하인은 주식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자기가 모시던 주인의 마차를 직접 사버렸어요. 그리고는 습관적으로 마차 뒷자리에 타는 대신 마부 자리에 앉으려다가 깜짝 놀랐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지죠. 신분 사회였던 프랑스에서 주식 한 장이 수백 년 내려온 계급을 단번에 뒤집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돈이 풀리면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1720년 초, 드디어 거품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티의 끝을 알린 건 아주 높은 분이었어요. 바로 부르봉 왕가의 콩티공이었죠. 그는 미시시피 주식을 잔뜩 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이 생겼어요. 이 종이 쪼가리가 정말 금의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그는 주식을 몽땅 들고 존 로의 은행으로 찾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거 전부 금으로 바꿔줘. 당시 은행에는 그만한 금이 없었거든요. 존 로는 당황해서 왕실의 힘을 빌려 콩티공을 압박했지만 이미 소문은 퍼질 대로 퍼진 뒤였어요. 왕족도 돈을 빼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라는 공포가 암스테르담 튤립 파동 때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가 종이돈을 던지며 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뱅크런이 터진 거예요. 존 로는 이 위기를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금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은화 소지도 제한했어요. 심지어 종이가 금보다 더 가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선전포고까지 했죠. 하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종이 화폐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10타우신 리브르까지 갔던 주가는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났고 결국엔 거래 자체가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어요. 프랑스 국민의 전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진 거예요. 존 로는 분노한 군중을 피해 여장을 하고 몰래 프랑스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이 처참한 비극에서 뽑아내야 할 실전 투자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산의 본질적 가치를 측정하는 눈을 기르세요. 존 로의 미시시피 주식은 실체가 없는 기대감뿐이었죠.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실제로 돈을 벌어오는지 아니면 남의 돈을 끌어와 내 수익을 보전해주는 구조인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해요. 둘째, 유동성의 파티가 끝나는 신호를 포착하세요. 중앙은행이 돈을 무한정 찍어낼 때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그 끝에는 항상 가파른 인플레이션과 거품 붕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통화량 축소 신호가 보일 때가 바로 파티장에서 나올 준비를 해야 할 때예요. 셋째, 실물 자산의 비중을 잊지 마세요. 종이 화폐가 휴지가 됐을 때 끝까지 가치를 지킨 건 결국 금과 은, 그리고 땅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채워두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존 로는 그 후로 어떻게 됐나요? 그는 베네치아로 도망쳐서 다시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아주 쓸쓸하고 가난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쥐고 흔들었던 천재의 끝이고는 너무나 초라했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게요. 18세기 프랑스를 뒤흔든 미시시피 버블은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진실을 말해줍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실체 없는 분은 반드시 파멸을 부른다는 것이죠. 영상 처음에 제가 물었죠.
사형수가 만든 마법 같은 시스템을 믿으시겠냐고요? 이제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마법은 무대 위에서만 존재할 뿐,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오직 냉정한 숫자와 실체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핵심 요약 3줄입니다. 하나, 화폐는 신뢰의 산물이다. 신뢰가 깨진 종이는 불쏘시개보다 못하다. 둘, 모두가 벼락부자를 꿈꾸며 거리로 나올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셋, 투자의 기본은 수익률이 아니라 자산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과 주식 계좌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실체 없는 미시시피강의 금광을 쫓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자산의 본질을 꿰뚫는 명석한 하루 되세요.